여러분은 홍길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서러운 서자, 활빈당을 이끌고 탐관오리를 혼내주는 위로운 도적, 분신술을 부리며 관군을 농락하는 영웅적인 인물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허균이 지은 소설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진짜 홍길동은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의적이 아니라 관리와 결탁한 조직폭력배 두목이었고 백성을 돕기는커녕 충청도 전역을 폐허로 만든 극악무도한 범죄자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이 기록한 실존인물 홍길동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실존인물 홍길동의 정체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설 속 홍길동의 한자는 홍길동이고 실록 속 홍길동의 한자는 홍길동입니다. 둘 다 발음은 같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허균은 의도적으로 한자를 다르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담컨대 실제 홍길동의 행적이 소설의 위로운 영웅 이미지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소설 속 홍길동과 실록 속 홍길동은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홍길동의 아버지는 홍상직이라는 무관이었습니다. 홍상직은 종성절제사를 지낸 양반으로 소설처럼 정승판서를 지낸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홍상직의 아버지 홍징은 고려말 권신 염제신의 사위였는데 고려말 정치적 격변기에 가문이 몰락하여 전라도 장성으로 운둔의 터를 잡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종 때 과학자로 유명한 이천은 홍상직과 같은 염제신의 외손자, 즉 사촌관계입니다. 홍길동 가문이 결코 미천한 집안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홍길동에게는 적자 출신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형 홍일동은 계유정난에 참여하여 원종공신 2등 훈에 책록되었고 호조 참판까지 올랐습니다. 이 홍일동은 대식가로도 유명했는데 서거정의 필원잡기에 따르면 떡 한 그릇, 국수 3주발, 밥 3바리떼, 두부국 9주발을 한 끼에 먹었다고 합니다. 세조가 이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했더니 사실이어서 장사라고 칭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홍일동의 딸, 즉 홍길동의 조카가 바로 성종의 후공숙의 홍씨였다는 사실입니다. 숙의 홍씨는 성종의 총애를 받아 7남 3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홍길동은 왕의 후궁과 혈연관계에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홍길동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홍길동은 연산군 때 충청도 일대를 무대로 활동한 도적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적은 보통 도적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홍길동의 부하 중 일부는 벼슬아치와 결탁하거나 가끔씩 당상관으로 행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형 홍일동이 실제로 당상관이었으니 형이 입던 관복을 빌려 입으면 관리 행세는 식은 죽 먹기였을 것입니다. 홍길동은 단순한 산적이 아니라 권력층과 네트워크를 가진 인텔리 범죄자였으며 동시에 폭력 조직을 이끄는 무력까지 겸비한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관과 결탁한 조직폭력배, 정치깡패 두목 같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홍길동을 비호한 대표적인 인물로 엄기손이 있습니다. 엄기손은 정삼품 절충장군을 지낸 당상관으로 탐관오리로도 유명했는데 홍길동과 결탁하여 갖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엄기손이 홍길동의 음식물을 받아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홍길동을 체포한 뒤 엄기손도 함께 국문을 받았습니다. 실록에는 엄기손이 비록 홍길동의 음식물을 받아먹었지만 이것은 인정에 보통 있는 일이니 그다지 허물할 것은 못됩니다. 라는 변호가 나오는데 이는 당시 관료사회에서 홍길동과의 결탁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고위관리가 도적의 음식을 받아먹는 것이 인정에 보통 있는 일이 되었을까요? 홍길동의 빽이 그만큼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존했던 홍길동은 소설처럼 위로운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극악하고 냉혹한 범죄자였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알려질까봐 자신을 숨겨준 가족을 죽이거나 얼굴 가죽을 벗겨서 매달아 놓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홍길동의 이름이 욕설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특히 충청도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에는 유독 홍길동 관련 구전이 많이 전해지는데 이 마을에 있는 금계산에는 홍길동묘라고 불리는 장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홍길동이 1500년에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13년, 즉 13년이 지난 후에도 충청도에서 세금이 전혀 거치지 않는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홍길동이 충청도를 얼마나 초토화시켜 놓았는지 10년이 훨씬 지나도 복구가 안 된 것입니다. 1500년 10월 22일 영의정 한치형,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극균이 도적 홍길동의 체포 사실을 연산군에게 보고합니다. 도적을 잡았다고 삼정승이 직접 보고를 올릴 정도였다면 홍길동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11월 23일에 최종 체포된 홍길동은 위근부에서 추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홍길동을 체포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문초 내용이나 처형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엄비손이 고문받고 옥중에서 장독으로 죽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정작 홍길동의 최후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홍길동 사건이 정보 고관까지 이어지는 수준이어서 축소 은폐되었다는 설, 왕의 후궁숙의 홍씨와 혈연 관계라 기록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실록 편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종 18년에 도적 60명이 탈옥을 방지하려는 논의에서 지난번 홍길동의 옥사를 거울 삼을 만합니다. 라는 발언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홍길동 사건에서 탈옥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길동의 나이도 미스터리입니다. 아버지 홍상직이 1424년에 사망했고 홍길동이 1500년에 체포되었으므로 최소한 75세 이상의 노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설 속 젊고 패기 넘치는 청년 위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장성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1443년경에 태어났다는 설도 있는데 이 경우 체포 당시 57세가 됩니다. 그러나 1443년생이라면 1424년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으므로 맞지 않습니다. 유복자로 가정하더라도 최소 75세에 잡힌 것이 됩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대단히 장수한 범죄자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허균은 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위로운 영웅으로 탈바꿈시켰을까요? 허균은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서자 차별의 부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존인물 홍길동에게서 서자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설적 상상력으로 재창조한 것입니다. 소설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탐관오리를 혼내고 가난한 백성을 돕는 의적이지만 실제 홍길동은 관리와 결탁하여 백성을 착취한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습니다. 허균은 의도적으로 한자를 다르게 써서 두 인물을 분리했습니다. 소설은 소설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알던 영웅 홍길동이 사실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고 전설은 민중의 소망이 투영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탐관오리에 시달리던 시대,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영웅을 갈망했습니다. 허균은 그 갈망을 소설로 표현했고 실존인물 홍길동은 그 소설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홍길동을 도적으로 기록했지만 민중은 그를 의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장담컨대 둘 다 진실입니다. 역사적 진실과 민중의 진실은 때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민중이 원했던 영웅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